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5년 1월, 2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이 되겠습니다. 이 리딩이 업로드 될 때쯤에 한참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밑에 크리스마스로 꾸며봤거든요. 자, 아이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타 부츠, 두 번째 막대 사탕, 세 번째 산타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1월, 2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부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띠이신 분들에게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바보타로를 늘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인연이 다가오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카드 오프닝 할게요. 정갈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카드로 풀문인 스콜피오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갈자리인데요. 솔직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분의 별자리는 뭐냐, 태양궁이 스콜피오다, 정갈자리다 가능하고 상승궁이 정갈자리다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면은 풀문인 스콜피오가 되어 있잖아요. 이 풀문이 정갈자리의 맞은편 별자리에서 풀문이 뜨거든요. 즉 황소자리일 때 그 시기에 풀문이 뜹니다. 2025년 5월 12일이 정갈자리의 풀문이긴 한데 일단 이분은 정갈자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정갈자리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내가 아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테두리가 정확하게 있고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 이제 정갈자리라고 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다가 정갈의 독침을 꽂고 나간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뒤끝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뒤끝 있는 분은 없었어요. 솔직히 정갈자리 분들이 별자리로 볼 때는 8번 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8번 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털고 나가는 건데 아픔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한 3일 정도 웁니다. 문 걸어 잠그고 눈물 흘리고 베개 다 젖어버리고 그렇게 한번 털어내고 나면요 있습니다. 바로 잊어져요. 다른 별자리들 중에는 그냥 울지는 않고 마음이 좀 아픈데 그걸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는 별자리가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또 잘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죠. 상당히 긍정적인 분들이 많고 사람을 좀 많이 아껴줍니다. 나의 테두리라는 사람들이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분의 테두리가 된다라고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아껴주시겠죠. 자, 이제 카드를 쭉 올리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2장을 열게요. 헬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스파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요렇게 2장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헬스고요, 오른쪽에 스파이입니다. 헬스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건강에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새로운 분은 건강적인 문제가 좀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입원을 했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병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옆에 카드가 조금 또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이 스파이 카드는 여기 보면 여성분이 이렇게 돋보기로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켜보다, 훔쳐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주변에 이분을 지켜보는 어떤 사람이 있다 가능해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되겠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사람이니까요. 혹은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마음에 두고 있다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의 감정을 숨기고 이분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도 충분히 가능한 카드입니다. 일단 스파이가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여러분도. 뭔가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떡하게 나타나서 이분이랑 뭔가를 하게 될 때 이제 속에 천불이 나겠죠.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막 이러면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분의 사랑의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주변에서 흐르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 뭘까요? 어센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게요. 어떤 러너가 있네요. 두 에너지 모두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할 어떤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불안해하는 에너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게 될 때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1, 또 어떤 누군가를 사귀게 될 때 그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거나 혹은 불신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과 문제가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기타 등등. 이분은 다소 좀 불안한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바보 타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된 타로 채널이죠. 자, 어센딩은요, 하늘로 상승하고 싶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닌데 다만 좀 더 날아오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구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뭔가 더 밝고 나은 세계로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 밝고 나은 세계로 가고 싶다는 말은,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지금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답답은 하다는 거죠. 그런 느낌도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이분이 혹시나 어떤 누군가가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스파이라는 게 이분이 사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 분인 거죠. 그런데 A라는 분이 이분을 너무 관리 감독하거나 그럴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는 카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볼 땐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관계의 3이 되겠죠. 그럴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싱글이다 라고 볼 때는 일단 사랑 자체에 대한 믿음은 좀 없는 편인데요.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한다라고 볼 때는 어떤 누군가가 있거나 뭐 거리가 너무 멀거나 혹은 뭐 사귀는데 문제가 있거나 뭐가 됐든 뭐 하나가 있기는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또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된 카드, 못된 타로 채널이죠. 지금 헬스 이슈가 있어요. 건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언정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분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쵸? 이 스파이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왜냐면 까일까봐. 그리고 여러분이 벽을 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땐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장애물이겠죠. 이 헬스가 만약에 그 A라는 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할 때는 그분이 지금 이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게 관리 감독하고 뭔가 답답하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어디론가 장애물을 넘고 나가고 싶고 이런 거라면 상당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단순히 이제 몸이 아프다라는 그 헬스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져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일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자, 타로를 한 장씩 올려볼게요. 자, 4개의 코인이 있어요. 왜 갑자기 코인부터 나오죠? 자, 4개의 코인, 얘를 조금씩 올려야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스티스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요. 4개의 코인, 저스티스 역방향. 교황님 카드가 나와 있네요. 자, 참고적으로 교황님은요,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그래요. 혹은 황소자리다 가능해요. 자,
5개의 동전이 나옵니다. 4개, 5개의 동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4번 동전, 5번 동전이요. 그렇게 썩 좋은 에너지는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막 들리는데 녹음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누군가가 또 차를 문을 열려고 했나봐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세상에 6개의 코인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이분이요, 황소자리고요. 스콜피오의 풀문이 뜬다고 했잖아요. 그게 황소자리에서 뜨긴 뜨는데 동전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진짜 황소자리일 확률도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처녀자리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처녀자리도 동전 사인입니다. 카드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리딩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고 있는 건 동전입니다. 그럼 동전은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적어도요, 타로가 처음에 탄생됐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관할하는 컵 수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동전에도 사랑의 의미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동전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읽습니다. 그 말인즉슨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배제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현실적인 거예요. 자, 밖에 나가서 다이소에 가서 에몽이를 샀어요. 에몽이를 사는 행위 자체가 옷 갈아입고 신발 신고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동전이에요. 자, 그런데 에몽이를 발견했어요. 돈을 지불했어요. 에몽이가 손에 들어와져서 나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럼 이제 이 에몽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게 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동전이에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분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건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파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있는 건지, A라는 사람이 이분을 보고 있는 건지, 혹은 A라는 사람과 지금 현재 커플인데, 혹은 결혼해 있는 사람인데, 그 상대편이라는 A라는 사람이 이분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꺼내고 있는 거는 어디론가 날아오르고 싶고 지금 있는 곳이 답답하고 나는 막 불안해서 뛰어다니고 힘들다는 거죠. 지금 동전들 사이에 메이저 알카나 2장이 떡하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카드는요. 저스티스는 천칭자리를 의미하고 이게 황소자리인데요. 자, 이 두 별자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별자리에 룰러, 즉 이분들을 관할하는 별이 있는데요. 금성입니다. 사랑의 별 금성이 이 두 별자리의 룰러예요. 단순하게 보면 황소자리, 천칭자리가 있었는데 천칭자리가 황소자리를 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 이별이 원인이 되었다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카드를 좀 한 장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4개의 동전이 있어요. 4개의 동전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 솔직히 동전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욕심을 좀 크게 의미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 집에 있는 에몽이가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부추도 줄 수 있고 막대사탕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얘는 못 줘. 얘는 내 거야. 아무리 그 어떤 누군가가 와도 에몽이는 못 줘. 라는 에너지가 4개의 동전입니다.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별은 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4개의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한다. 1.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겠어. 2. 나는 그 사람과 보냈던 그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도 싫고 뭐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없고 한데 그 추억만큼은 못 내려놓겠어. 든 뭐든 간에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저스티스의 역방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저스티스라는 것은 법을 의미합니다. 평등하고 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공평한 것을 한다예요. 자, 여기 보면 언더라인에 공평함이 있잖아요. 내가 3개의 동전을 주니까 나도 3개의 동전을 줄게 예요. 자,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평은 뭐냐면요. 만약에 3개를 줬는데 이분이 2개를 줬어요. 그럼 이제 하나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요. 하나를 덜 받았으니 법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에게 2개밖에 안 줬습니다. 하나를 더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판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동전 하나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공평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평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공평과 이공평은 확실히 다르죠. 즉 이것은 공평함을 하기 위한 어떤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의 것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맞는 거지 라는 느낌의 공평인 거고, 이건 나도 줄게 너도 줘 라는 느낌의 공평이에요. 서로 쌍방간에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것 마찬가지긴 한데 좀 느낌은 달라요.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지잖아요. 불공평이에요. 내가 뭔가를 줬는데 나는 그만큼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게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불공평한 것을 나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너한테 지금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너가 받아야 될 대가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의미는 카르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카르마를 지금 겪고 있다, 어떤 업보를 겪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교황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황소자리를 가장 크게 의미하지만 결혼을 의미하고요, 용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회적으로 이건 오라 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를 들므로써 제가 나락에 갈 수 있어요. 자, 어떤 국민들은 유럽에 여행을 가서, 유럽까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가서 길에서 응가를 했어요. 자, 일단 그것은 야만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은 그걸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뭐 주변에 뭐 화장실이 없었든 뭘 했든, 근데 우리는 보통 뭐 변비가 걸리든 말든 참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즉 전통과 내려오는 관습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그 나라에서는 잘못된 걸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게 뭐 이런 거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뭐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나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나만 못된 년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키고 싶다라기보다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에요. 자, 그렇게 일단 남겨놓고 갈게요. 자, 그런데 공허하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돈이 많이 없어졌다를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대출 상환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근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건데, 언더라인은요 6개의 동전인데요, 내가 3개 주면 내가 3개 받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통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지금은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에서 정해진 관습에 내가 거기에 불공평한 것을 당연히 나의 죄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이 상황에서 힘들지만 있어야 되는 건 나의 업보다, 카르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이분이 지금 현재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 관습, 다시 그 말씀 좀 드리긴 그런데, 아무튼 결혼이라고 볼 때 그것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지금 돈이 없고 공허한 상태예요. 이분이 원하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이 통했으면 좋겠고, 내가 진라면을 끓여줄 때 냉장고에서 깍두기 정도 가지고 나오는 그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이상하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헐밋이 나왔어요. 헐밋은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자리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처녀자리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정갈자리가 나왔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정갈자리는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요, 이분이요 상당히 황소자리일 확률이 높고, 왜냐면 이게 지금 뿔무늬 황소자리에 뜨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러버스가 나왔어요. 연인이 될 건가 봐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나 봐요.
자,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결론은요. 이분이 결혼을 했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있든 결혼을 하지 않고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든 그 관계는요. 이분에게 있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이 원하는 건요. 솔직히요. 그 관계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건 아니야. 너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런데 너무 힘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큰데요. 만약에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한다는 건요.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 불공평한 상황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 중에 헬스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몸이 아프신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드신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로 이어나가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여러분의 입장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파인가요? 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들리 서포트 카드가 나오네요. 자, 친구적인 도움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저 카드는요, 일단은요, 옆에서 친구처럼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클로버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잔디밭에서 클로버를 발견한다. 아하, 그런데 그 클로버는 식물원 잔디밭에 있었다. 그렇군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그런데 그 클로버를 말려가지고 책 안에 넣어놨다. 가능하죠.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르노만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볼 수 있는 건요. 이 스파이가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을 전체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분이 누군가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87.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애인 있어요. 뭐 한 8년 됐어요. 이제 뭐 그냥 가족이죠.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카드가 이야기해주는 건 그거고요. 이분은 그 관계를 일단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떠나지게 될 상황이 되면 떠나지겠지예요. 안 돼. 이걸 절대로 떠날 수 없어.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요,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있고요. 그 확률이 솔직히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이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분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요. 만나시게 되는 거고, 그 만남은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서 만나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회식 자리, 친구들 간의 모임, 뭐 어디 집들이, 뭐가 됐든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요. 정말 행운적인 사람이구나. 나에게 다가온 행운이구나. 정말 이런 경우가 생기다니.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분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집을 하나 옮기려고 했어요, 전세 같은 거.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였던 거죠. 그래서 뭐 등기부 좀 봐주고 이것저것 봤더니 그 집이 좀 위험한 집이더라.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집에 들어갈 것을 막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아무튼 어떤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이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책방을 한다. 책이죠. 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책 안에 지금 열쇠가 잠겨져 있잖아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말하는 것이 100% 진실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분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도 가능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요, 절대 마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가요. 하지만 마음이 안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이분이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두 분은요, 행운적으로 만나게 된 거고 상당히 커져나가는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거짓말 같아 보입니다. 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냥 알고 지내면서 서로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관계로 커져나가자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열겠습니다. 자, 12번 사회적인 새 4마리가 스타벅스 3장이 있거든요. 이 3장이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4마리가 즐겁게 이야기한다예요. 자, 즉 사회적으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로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숨긴다입니다. 근데 숨기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비밀적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번호 조합을 뽑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찾잖아요. 근데 요 12번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꺼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를 꺼냈는데요. 카드는요, 얘를 먼저 밀어줬어요. 자, 이 카드는요, 새가 2마리죠. 이 카드는 스타벅스 3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친구와 사회적인 관계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연인이라는 거죠. 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죠. 여러분도 선을 넘는 듯 안 넘는 듯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는 듯 안 넘는 듯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짝사랑한다? 그건 아닙니다. 짝사랑은 누구 한 명이 한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분이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 카드들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관계와 엮여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오픈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저는 12년 사귄 애인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은 다른 문제죠. 자, 여러분들의 감정이 뭔지를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군요. 폭탄이 나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Bitch 카드가 나오네요. 나쁜 년 카드가 나왔어요. 자, 참고적으로 이 프로듀서 플랜트는요, 보너스 카드고요. 이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방송 배칠러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멋진 그 남성 한 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로 치면 나는 솔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솔로는 커플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남자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듀서 플랜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PD가 심어놨다라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어 싱글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유부녀가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유부녀가 싱글인 척하고 계속 그 주인공을 꼬시는 거예요. 이어졌잖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플랜트였어. 너가 지금 이 게임에 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비밀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비밀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비치가 나왔는데 이 퀸스워드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예리하고 정확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혹은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라고 해서 꺼냈을 때는 이분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혹은 상당히 차가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인 것 같아요. 나쁜 년이라는 이 카드가요, 저는 어떤 누구로 보여져요. 즉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분한테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 누군가가 이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싸움 카드가 나오네요. 하나같이 차갑고 날카롭고 싸우고 뭐 이런데 갑자기 비밀이 펑 터지고 이러는 느낌이라면 여러분이 놀라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A라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싸움이고 상당히 날카롭고 이게 약간 진짜 드라마에서 말로 이제 여성분들 기싸움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긴 듭니다. 여러분이 그 A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고 그 A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는 상당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싸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파이트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말을 좀 이쁘게 못해요. 그게 이 카드죠. 아무튼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에너지들을 꺼내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뭐 그닥 이분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주의 답변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오랜만에 이런 리딩하니까 또 지금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현재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간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저렇게 꺾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좀 의미하는 바가 크네요. 자, 기다려라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어떤 답을 기다리거나 뭔가를 기다린다면 그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건데 그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고 있거나 이럴 때 천사한테 물어보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마다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은 그 천사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다가 답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이 천사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말이. 그럼 여러분도 이미 이 상황에 엮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근데 저는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르노만드로 볼 땐 이분을 아직 만나신 분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만나게 될 분인데 이런 분을 만난다라는 느낌이 좀 크고요. 자, 대화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도대체 진실이 뭐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답니다. 도대체 너는 뭐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라고 물어본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지를 봅시다. 난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뭔가를 모르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건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때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좀 놀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분을 놔주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선 잘 안 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구처럼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쪽에서 좀 정리하려고 하시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방향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쪽으로 오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비껴나가는 방향인 건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남겨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시기 혹은 별자리인데 한번 볼게요. 자, 숫자는 3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2월 사이에 숫자에 3자가 들어가는 날들이 가능한데 일단은 3일 뒤 혹은 3주 뒤인데 3주 뒤면요 1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뭐 1월 초쯤에 3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1월, 2월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달이 끝나고 3월이 될 때쯤에 뭔가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이 있고 3주 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리딩은 끝났는데요. 제가 무슨 리딩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뭔가 상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그 상식과 맞지 않는 건데
그러면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이분을 좀 멀리하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이분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두 분이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꺼내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얘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감정은 있는데요. 뭔가 있구나 얘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산타 부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 1월, 2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막대사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편집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카드로 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양자리 분은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별자리 리딩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양자리 리딩도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양자리 분은요, 일단 12별자리의 시작 별자리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시작이란 것을 왜 보통 보면 뭐 시작하고 금방 끝내고 시작하고 금방 끝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리 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정말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성실한 분들이죠. 그런데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좀 뒤를 안 돌아보고 달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질주한 것까지는 좋은데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질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양자리 분들은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요 다 알아서 챙겨와서 다 합니다. 그 양자리 분에게 사랑받는 분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은 별로 크게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별자리이기도 해요. 그만큼 잘 챙기고 먼저 이렇게 알아서 척척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단순하게 이분은 어떤 별자리인가 라고 해서 이제 궁금해서 꺼낸 카드거든요. 그래서 태양궁이 양자리 혹은 상승궁이 양자리인 분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인지 여러분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카드 두 장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카드를 꺼내줄까요? 커미트먼트 카드가 나와요. 오호,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이트 나이트. 오, 그래요. 데이트 나이트이 나왔죠? 밤에 식당을 빌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보면 요즘에 테이블 두세 개짜리 식당도 되게 많잖아요. 프라이빗하게 하는 그런 느낌의 디너죠. 와인과 디너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되나 봐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데이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커미트먼트가 있죠. 뭔가 상당히 진지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사귀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분은 적극적인 분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바보타로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르게 보자면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디너 데이트를 하는데 연남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 현재 아주 진지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카드를 열어봅시다. 계속 따라가 보면은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수도 있죠. 이분이 좀 데이트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이제는 좀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진지하게 길게 가고 싶은 그런 만남을 원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봅시다. 스워드 앤 로즈가 나오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밤에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스워드 앤 로즈가 나왔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그라운딩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워드 앤 로즈는요, 기사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공주를 구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주님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맹세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봤을 때요,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분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갖고는 있는데 일단 봅시다. 자, 그리고 그라운딩이 있죠. 그라운딩은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관계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솔직히 요 두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양자리분의 에너지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8개의 스워드부터 나옵니다. 왜 8개의 스워드를 꺼낼까요, 이거는? 8개의 스워드를 왜 꺼내죠? 자, 계속 가봅시다. 나이트 코인이 있어요. 그렇군요. 나이트 코인. 이분은 지금 현재 좀 조용한데요. 에이스 컵이 있네요. 그렇군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분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요거는 사랑의 에너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이야, 나이트 컵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선의 역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퀸 스워드가 있거든요. 한 장만 더 볼게요. 매지션의 역방향이네요. 자, 이렇게 이분의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저는 8개의 칼이 나와서 좀 놀래긴 했어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 뭐냐면,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내가 하면 다 망해. 뭐가 됐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자신을 넣어놓은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주 괄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나이트 동전이 있었는데 나이트 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요, 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자, 두 나이트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나이트는 열심히 해요. 이 동전은. 그러니까 밤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나이트들은 기사니까 칼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술 연마하는 것도 열심히 해요. 빨래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애예요. 그리고 밤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공부해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트는 뭐냐면 낮에 무술 연습해요. 그리고 흔히 말해 인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어제 뭐 했냐? 예, 이러고 밤에 이제 끝나잖아요, 훈련이. 그러면은 빨래는 내일 하면 되니까, 모아서 하면 되니까 냅두고 술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옛날에 무슨 술을 마셨을까요? 와인 같은 거 마셨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마시고 뭐 그랬던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꽐라가 돼서 아침에 이제 그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애거든요. 그래서 좀 성향이 달라요. 솔직히 이 친구는 사랑을 볼 때요,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이나 포차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이 에너지인데, 이 친구는 이 친구 따라갔던 친구예요. 그래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말 걸면 어쩌지? 너무 두려워! 하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아무튼 좀 약간 소극적이긴 하지만 성실한 친구고, 이 친구는 좀 잘 놀지만 사랑을 하고 싶은 친구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 에이스 컵이 있어요. 에이스 컵으로 바뀌면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은 일단 메이저 알카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유일한 메이저 알카나고요. 이 카드는 사자 자리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라는 말은, 일단은 선은 타로 카드 안에서 가장 행복한 카드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얘가 뒤집어지면 일단 불행하다예요. 그리고 답을 모르겠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둡다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침이 텄네. 어둡다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도대체 답을 못 찾겠다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8개의 칼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사랑을 해도 잘 못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자신의 삶을 꾸준히 열심히 살고 있었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동전에 이렇게 터치해주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내가 스마트폰만 보고 얘 옆에서 내가
찐따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긴 했는데 나에게 그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걸 살짝이라도 보여준다면 나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얘는 원래 인싸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 얘랑 비교하지 말아줘 라는 거죠. 약간 그런 건데 지금 썬카드가 뒤집어져 있었다는 말은요. 일단은 불행했을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사랑이 지금 시작됐어요.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퀸스워드가 있습니다. 퀸스워드가 여러분인지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다소 냉정하고 차갑고 하지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아무튼 그런 여성분이에요. 여왕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매지션이 있었어요. 이 매지션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요 두 에너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왕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볼 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상당히 많이 구속받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내가 뭐 말 한마디 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랑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꺼낸 게 너무 힘들었다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분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는데 그 상처를 다 이해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리고 이분은 멋진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만나겠어든 뭐든 간에 아무튼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분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답답하게 있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안 되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랑은 이별이 된 것 같고 이 8개의 칼은 뭐냐면 이분이 느끼기에 내가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잼맹이고 아무것도 잘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면은 사랑을 받는 그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민폐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거 사랑하지 말자 라고 해서 그냥 밤에 손빨래하고 칼 닦고 주방에 가서 앤 아줌마나 멜리스 아줌마가 이제 그 다음날 먹을 반죽하고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약간 요런 걸 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이 하고 싶어졌나 봐요. 불행했기 때문인가 봐요. 그런데 일단 언더라인이 얘인 거 보니까 이분이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요. 지금 위에 쫙 이렇게 나왔던 걸 봤을 때는 이분이 정말 사랑 잘하고 진짜 막 선수였고 막 그랬던 분인데 이젠 좀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이제는 사랑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 같아요. 어떤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이분한테 사랑받으면 이분은 정말 열심히 잘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이분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사랑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열어볼게요. 사인 앤 클루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사인 앤 클루스. 저 카드는요, 여러분. 두 분이 아직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그렇게 보여져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식물원부터 먼저 나오네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개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물개기. 그래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산이 나와요. 왜 뜬금없이 산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리딩의 주제는 1월, 6월 나타날 새로운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든 아직 만나지 않았던 분이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과 새로운 인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 카드를 봤잖아요. 두 분이 어떤 단계로 간다라기보다는 이분을 이제 알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다음 달부터 이분이랑 뭐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같지는 않고 지금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이 카드 전체가 다요. 이분이 어떤
이런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사인 앤 클루스가 있죠. 우주가 너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라는 건데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어떤 조짐이나 어떤 상황들을 지켜볼 때 느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막대사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막대사탕은 그 이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걸 놔두고 갔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에너지가 얘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주말에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냉동 돈가스랑 진라면 사러 가야 되잖아요. 순한 맛 말고 매운맛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사러 홈플러스를 간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또 있는 거죠. 그때 막대사탕 잘 받으셨어요? 제가 전달해 드렸었는데. 아유, 왜 전달해 주셨어요? 그냥 그때 만나가지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는 거죠. 웬일이야, 뭐야? 약간 요렇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식물원부터 먼저 나왔죠. 식물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장소입니다. 그래서 뜻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떤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적인 어떤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일단은 신호예요. 이 카드는 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물고기가 된대요. 물고기는 일단 르노만 대선 돈을 의미합니다. 뭐 이분이 돈이 많다? 뭐 그건 저는 잘 몰라요. 돈이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돈을 많이 모으는 분이기는 해요. 이분은 저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튼 꾸준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한 가지 헤엄입니다. 헤엄. 우리 물고기가 물 안에서 헤엄치잖아요. 수영을 하죠, 얘네들도. 그런데 그게 상당히 유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요롭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어우러진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카드가 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만남과 우연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산이 나왔어요. 산은 일단은 험준한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가는 것 자체도 딱 봐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리딩을 한번 해보자면요. 두 분이 우연찮게 어디서 만나요. 뭐 공공장소 같은 데서 만나요. 뭐 홈플러스든 뭐든 간에 뭐 그랬다고 칩시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분이 물고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때 뭐 낚시를 한다든지 뭐든 간에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등산을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산악 뭐 트레인을 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가 됐든 이런저런 어떤 우연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우연들이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너무 억지고 제 느낌적으로는 이 상태가 스무스하게 가지만 뭔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기는 하나 봐요. 이분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관계가 쉽게는 가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번호 조합은 뭐냐면 친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여러분과 이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엮이면서 이 관계가 발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어떤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막대사탕을 이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놔두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날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동호회 다른 사람을 같이 불러서 만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두 분이 좀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얘네들은 다 뭐였냐? 나는 이제 사랑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워드 로즈 그리고 그라운딩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분이 에이스 컵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여러분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주방에 있는 앤 아줌마와 멜리스 아줌마의 빵 반죽을 도와주는 그런 애로 남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나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하겠다라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사회적인 테두리에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월, 2월에 있게 될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3, 4월로 가서는 뭐 이분이 고백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막대 사탕도 놔두고 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눈치를 좀 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머, 대박! 그게 그런 의미였어? 소름! 약간 요런 거라도 하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인들이 올 때 그것들을 좀 캐치하고 그거대로 좀 따라가 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라클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해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체리엇이 나오네요. 일단 이분이 좀 적극적으로 확 덤비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요 그런 분이 아닌데, 이분이 상당히 침착하고 주방에서 반죽 도와줬던 그런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술집에서 우통 까고 술 마시다가 아직까지 꽐라댄다고. 그런데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뭔가 얘도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나 봐요. 오늘 이 카드 계속 나오네. 셔플 했는데. 지금 솔직히 요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분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쁜 분은 아니었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이 분에 대한 어떤 여유를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하셨던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5개의 링이 나옵니다. 불안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솔직히 이게요, 뭔가 여러분이 이분에게 끌린다라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아무리 막대 사탕을 놔두고 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거들떠도 안 봤을 것 같은데요. 저분 저거 놔두고 가셨는데요? 혹시 근처 사시는 분 계시면 이거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러고 말 것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에너지가 거의 반대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에이스 컵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에너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나 봐요. 좀 이상해. 좀 서툴러. 소름.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게 뭐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좀 돈이 많으신 분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그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얘도 나오는 거 보니까 웬만하면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자,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서툴다. 그런 거 좀 있네. 그러니까 나이트가 나왔나 보다. 이런데 이제 킹이 하나 딱 나와줬으면 이분이 약간 선수 느낌인데 조금 서툰 것 같네. 자, 보겠습니다. 고볼 제네럴이 나옵니다. 뭔가 조금 더 일반적이 되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하고 뭔가를 할 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호회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어떤 사인을 줬다라고 하면은 데이트니까 두 분이 따로 나가서 만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막 끼우거나 뭐 약간 그런 걸 하지 말고 일반적인 느낌으로 한번 가봐라는 말이에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거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그 느낌을 하라는 말로 느껴져요. 자, 곧 일어날 거랍니다. 뭐 그렇겠죠. 1월, 2월이니까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자, 메시지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여러분이에요. What do you see in me? 넌 도대체 나를 보면서 뭘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 내 안에 있는 나는 뭐 어떻게 보여? 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대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이분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요.
너가 방아쇠를 당겼잖아 라고 합니다. 뭐야, 여러분이 사인을 보냈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소주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눈웃음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0.1초의 눈웃음이 이분을 녹여버린 거지. 어떡해. 그래서 이분에게 방아쇠가 당겨졌는데,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늘 해오던, 그 눈웃음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방아쇠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문장을 꺼냈다는 말은 넌 도대체 나의 어떤 점이 좋아? 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많이 빠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 드네.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어라 라는 말인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특히나 이 분홍색 카드는 다 여러분 거잖아요. 이분을 여러분이 좀 못 믿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툴고 이게 뭔가 비밀도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에 뭔가 이렇게 자꾸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부담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다른 말을 꺼냈을 법도 하잖아요. 나는 너랑 맞지 않아 라던가 뭐 그런 말을 꺼냈다면 뭐 이게 그냥 나가리인데, 넌 나의 어떤 점이 좋아? 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이 카드는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요, 직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가보고는 싶은데 뭔가 내가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랑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 직감을 따라가라는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감이 맞을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라는 말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카드들로 볼 때는 이 사람은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묵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라고 할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느낌적으로는. 이제는 좀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상처 없이 그렇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제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거라면 한번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기카드 한 장을 열어볼게요. 물병자리가 나오네요. 물병자리일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이 물병자리인가? 그런데 일단은 양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양자리 상승공이고 태양공이 물병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시기 카드로 꺼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1월 20일부터 2월 18일, 우리가 보고 있는 1월 2월에 겹치긴 합니다. 물병자리 딱 그때 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고요. 11주 뒤면은 거의 한 3월이기 때문에, 맞죠? 3월이죠. 그래서 그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11달도 안 맞는 것 같고, 숫자 11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월 11일, 2월 11일,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월 11일 확률이 높죠. 일단 물병자리 때 어떤 일이 있다라고 볼 때는. 시기카드로 꺼냈기 때문에 1월 20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일이 벌어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분이 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좀 서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챌 확률도 높고, 왜요? 왜 갑자기? 왜 절 좋아해요?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왜 갑자기 나한테? 도대체 내가 어떤 게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이 전혀 없진 않은 것 같고, 뭐 어찌됐든 간에 한번 가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데블 이런 거 하나도 안 났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막대사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아이템들보다 좀 더 커서요,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성탄절,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2025년에는 2024년에 못했던 것들 다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인연이 오게 될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한 장을
열어볼게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개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인 캔서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해서 꺼낸 첫 번째 카드가 개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자리는요,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고요. 개자리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죠. 풀문인 캔서인데요. 풀문은 캔서의 반대편 별자리에서 뜨게 됩니다. 염소 자리에서, 염소 자리가 여러분 다가오고는 있네요. 개자리의 풀문이요. 2025년 1월 13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다가올 이 새로운 분은 풀문인 캔서인 2025년 1월 13일에 여러분 앞에 다가올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Let your fears dissolve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포심을 서서히 없어지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에 다소 두려움을 갖고 망설이실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라,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올리고 이제 에너지들을 열면서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카드를 2장 정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러브 스펠 카드가 나오네요. 사랑의 주문. 그래요. 이분은 약간 인터넷으로 호리병 안에 사랑의 용액을 사신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오기를 비는 거죠. 나한테 2025년에 새로운 사랑이 와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허니문입니다. 일단 요 2장의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의 주변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최근에 결혼을 해서 허니문, 즉 신혼여행을 갔다 가능하고요. 그것을 보고 이분도 나도 사랑이 와서 좀 안정적이고 영원히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은 허니문이고 비행기가 보이니까 뭐 여행업에 종사하거나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옆에는 그 마녀의 용액을 샀거든요. 밀거래한 거죠. 그래서 요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문을 외워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에너지인데,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사랑을 정말 하고 싶으신 건가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옆에 있는 허니문 같은 경우는 어떤 누군가와 함께 진짜로 결혼에 좀 꼴이 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느껴지고,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만나시는 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신랑 측 신부 측, 뭐 이분이 신랑 측 신부 측의 아는 지인인데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이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 카드 때문인데 이미 이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과 뭔가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노력을 하고 사인을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이 시큰둥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랑의 용액을 프랑스로부터 이렇게 밀수입한 거죠. 그쪽에 이제 마녀들이 많이 사니까요. 뭐 프랑스, 루마니아 뭐 이쪽들. 그래서 그 용액을 사서 막 흔들면서 여러분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에딕션이 나오나요? 집착이 나옵니다. 집착. 여러분에게 집착하고 있나? 집착은 좀 거시기한데. Healthy Choices 카드가 나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하고 싶어. 누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이분은 너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운데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매지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분은 마술업계에서 근무하신다. 가능하죠. 자, 킹 오브 컵스가 있습니다.
일단 역방향이 됐어요. 킹컵이.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맞죠? 킹 코인이 뒤집어졌습니다. 킹이 지금 2명이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6개 동전도 뒤집어지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지금 매디션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9개의 동전이 나오네요. 뜬금없네요. 그리고 나이트 원즈도 뒤집어지고요. 지금 코트들이, 남자 코트들이 다 뒤집어지는데 6개 칼이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이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특히나 이제 계좌리 풀문인 1월 13일쯤에 만날지도 모르는 이 분의 카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킹들이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분이 사랑을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다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정말 큰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또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해요. 어떤 누구에겐가 마음 주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여지를 주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에딕션이 나왔죠. 집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라는 느낌도 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어떤 누군가를 잊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본 결과 어떤 누군가를 잊지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상처는 있었는데요. 그 상처가 이제 거의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힐링이 거의 다 된 상태고, 그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이전에 했던 사랑이 이분에게 큰 상처를 줬나 봐요. 아주 큰 상처를 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누군가와 사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가 여러분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어떤 가정을 할 때 그 문을 열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열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게 나에게 안 좋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지금 이 리딩이 새로운 인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3개 칼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상당히 큰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헬시 초이스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언더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9개 동전이 지금 서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지금 역방향이고 매지션만 서 있는데요. 지금 이 카드의 에너지가 뭐냐면 싱글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남성분이라고 볼 때는 원하는 취미, 골프라든지, 모형, 머시기 날린다든지, 자동차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튜닝을 한다든지, 뭘 하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또 내가 상처받고 이런 부분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함과 동시에 거기서 또 이분이 생각한 건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뭔가를 안 한다면 손해인 거니까 나에게라도 집중하자라고 해서 자신에게 철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 안에 보면은 그릇에 야채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야채는 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것들만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심리 자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를 먼저 챙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 킹컵은 컵의 왕이죠. 컵은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왕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분이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플레이보이다, 사기꾼이다, 누구에겐가 사랑한다고 접근하면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진짜 금전적인 사기꾼을 의미하죠. 나의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윤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러는 왕이에요. 은행장님이죠.
그런데 지금 얘도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라고 볼 때 이분은 그냥 제대로 된 사기꾼이다. 혹은 이분은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 1. 그 어떤 누구도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오거나 뭐 좋다고 호감을 표현하면 뭐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너를 온전히 받는 거는 힘들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매지션이잖아요. 매지션은 타로 카드의 1번 카드고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카드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사랑을 원하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뭐 심지어 약까지 밀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러면 사랑을 하고 싶으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건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생각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마저도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다로도 충분히 해석은 할 수 있죠. 뭐가 됐든 매지션은 창업이에요. 창업. 그러니까 나만의 돈가스 집을 하려면 메뉴판도 기획을 해야 되고 가게 이름도 정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할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느낀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사랑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내가 어디쯤에 놓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라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난 이제 바뀌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언더라잉은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돼.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뭔 것 같냐면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지 않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나 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랑이 되고 이런 걸 좀 원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좀 많이 힘들죠. 그런데 6개 동전에 역방향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건강한 선택, 집착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밑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보고 느껴지는 이 6개의 동전은 뭐냐면요. 더 이상은 사랑이라는 걸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싶지 않아요. 선물이 됐든 이건 너무나 이제 표면적인 건데 뭐 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뭐든 간에 내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이분이 이전에 했던 사랑은 좀 무모하게 다 주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당한 거예요. 못 돌려받은 거죠. 열심히 사랑해줬으나 이분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좀 하는 것에 다소 모순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사랑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할 때 이런 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너의 공포를 서서히 없애버려라. 라는 이 말도. 그런데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요, 개자리라고 볼 때는요, 개자리분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이분이 염소자리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왠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풀문이 염소자리에서 뜨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동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느낌도 들긴 들었는데, 뭐가 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호감이 가잖아요. 그럼 이분은 겁부터 먹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의 사람으로 나온 것이고 여러분과 새로운 인연이 될 건데 여러분 쪽에서 움직이든 뭘 하든 뭔가가 있겠죠. 이게 쫄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분 어떻게 될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존심이 센 건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 어떻게 될지요.
Responsibilities 카드가 나옵니다. 책임감 카드가 나오네요. 뭔가 조금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좀 머릿속에 명확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솔직히 사랑은, 그리고 누군가를 사귀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머릿속에 좀 생각이 좀 많으신 분 같아 보이긴 합니다. 뜬금없이 책임감 카드를 꺼내서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일단 관이 나옵니다. 이분은 뭐 장래 회사에 근무한다, 그럴 수도 있죠. 자, 관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다리 교각, 그 토목 쪽에 일을 한다. 가능하죠. 다리가 나왔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한 장 더. 나무가 나오네요. 조경기사 혹은 뭐 산림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다. 가능하겠죠. 자, 번호 조합을 찾겠습니다.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정말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로 봤을 때는요,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관계가 발전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두 분이 사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가까워지거나 뭔가 좀 이전보다는 서로에게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카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관이 나왔죠? 관은 무엇인가를 끝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카드로 나왔고,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얘네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이요, 지금 가장 크게 원하는 거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뭐 그리움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블락킹이 되는 거예요.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걸 거야,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여기 에딕션이 있는데, 이 에딕션이 집착인데 여러분에 대한 집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 입고 그것에 대해서 힐링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 에너지에 집착이 남아있다, 그 사람과의 무엇인가에 집착이 남아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뭐 집착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누구에겐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분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끝내고 사랑으로 가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 다리가 나왔죠. 솔직히 이 다리가 의미하는 게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이분이 지금 여기 왼쪽에 있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분은 이 다리를 건너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건너편에 있는 B 지점에 있는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은 지금 뭘 끝내고 싶은 거냐면 나무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나무는 뭐냐?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뿌리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소중한 거였나 봐요. 어떤 인연 같은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자, 나무가요, 600년을 살고 700년을 살잖아요. 그런 나무 있잖아요. 정의품송 이런 애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전 생에 60살 한번 살고 80살 한번 살고 100살 한번 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총 4번을 환생을 했다라고 할 때도요, 이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전전생에도 이 나무 밑에서 놀았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 나무의 어디엔가에는 여러분이 손을 댔던 그 DNA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유전자 그려놨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업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어져 있는 인연이다. 이런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아주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자라나는 그 어떤 것. 즉 이분이 다리 건너편에 있는 이 나무를요 끝내고 싶다라는 말은 이분이 정말 공을 들였거나 나에게 있어서 도저히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나 봐요.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든 그 시간이든 그때 뭐 이분이 받았던 상처든 뭐든 그게 지금 너무 깊게 내려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처를 주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쉽게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에너지 때문에. 단순히 이번 생에 만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돼서 그냥 내가 좀 마음이 아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번 생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은 이 나무의 전전 생에 있었던 그 에너지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유전자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걸 못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에서 다리를 건너와서 나는 종결하고 싶다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을 만약 봤다라고 했을 때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막 자신이 두렵고 이런 거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려면 뭔가를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이 사랑은 하고 싶은데 이 에너지가 본이 아니게, 그러니까 진짜로 본이 아닌 느낌이에요. 이 나무가 꽉 잡고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난다 라고 봤을 때 이분이 꺼낸 것은 구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해가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해를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구름에 쌓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해로 가고 싶은 건데, 해를 가기 위해서 이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다이너마이트를 사서요 이 다리 중앙에다 놓고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 나무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나오려고 하나 봐요. 계속 나오려고 하는 건데 안 나가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끝낼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것 역시도 이분은 확실치는 않나 봐요. 그런데 해를 보기는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면은 내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책임감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저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이분이 여러분과 사귈 때 이분도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도 결론적으로는 인간 관계인 것인데 거기에 사랑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까지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뭐 친구나 옆에 있는 동료들보다는 정말 많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웃기는 건 우리는 이별이 되잖아요. 그 동료들보다 못하게 정말 두 번 다시 안 볼 그런 관계로 이별이 되죠, 보통은.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내가 연락을 먼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하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연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를 꺼냈다는 말은 이 이전 관계에서 사랑을 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분을 사랑했는데 어떤 순간에 그냥 놔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지 혹은 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좀 있잖아, 난 좀 어려운 사람은 좀 그렇고 그냥 나 혼자 있을게, 미안해, 빠이, 이러는 사람이었다면 이분은 정말 충격받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솔직히 그건 좀 어렵잖아요. 우리도 요즘 세상에 내가 어려울 때도 늘 옆에 같이 있어줘, 왜? 너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적인 부분하고 엮이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건 뭐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건 아니고, 이 사랑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해가요, 뭐냐면요, 책임감이에요. 즉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게 책임감인가 봐요.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했던 사랑에 어느 정도 책임은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리는 건데,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카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 사랑의 용어가 이딴 거 그냥 밀수하지 말고, 다이나마이트나 만들어서 여기 다리를 폭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자신을 꽉 잡고 있었던 정말 오래된 무엇인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혹은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나는 다리를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일단 힘들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서 이분은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구름에 쌓여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건데 이 구름 뒤에 있는 이 해가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구름은 거치게 될 것이고 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 해가 떴을 때 이분 옆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은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지금 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은 이런 분과 여러분이 1월 13일 날 맞죠? 계자리의 풀문 1월 13일 날부터 뭔가 스타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라클들을 좀 올리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수동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수동적이면 뭔가를 안 하게 되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그렇군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데스티니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났고 여러분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별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좀 커요. 그런데 이제 뭔가가 스타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나 봅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그렇군요.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이분이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그래요. 배첼러 카드가 나왔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한 장 더. 디 엔드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꺼냈던 게 다 메이저 알카나네.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느끼고 계신 건가 봐요. 그런데 일단은 이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분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사람과 뭔가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건데, 심지어 이 배칠러가요 이 덱에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로 카드로서는 엠페러거든요. 그래서 엠페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분은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볼 때는 정말 혼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멋진 싱글 라이프를 사는 약간 GQ에 나오는 그런 남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분이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디엔드 카드가 나왔어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이별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을 한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제가요, 여러분,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디엔드가요, 이분이요, 혹시나, 이것도 가능성이에요.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일 수 있어요. 아직 안 하셨던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엮여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 결혼을 하셨다면은 이분이 그 A라는 분, 즉 이혼을 하려는 분하고는요, 정말 요만큼도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을 기다린다 이런 것조차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안 좋은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털어내고 싶은 거고, 솔직히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들도 안 좋게 보시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여러분이 정갈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 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은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오래된 관계를 하셨던 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요, 여러분, 이게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볼 때는 운명이구나라고 지금 이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꺼낸 카드잖아요. 자, 우주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의미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도 이분을 볼 때 뭔가 깨림직한 것도 있고, 이분과 사랑을 하는 게 나에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봐. 그래도 가봐. 아니야. 그래, 이 정도에서 멈춰. 그래, 이런 감정 금방 없어져. 이 사람은 아니야.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들리는 쪽의 말이 있어요. 그게 직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맞다는 말이죠. 그것을 믿어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Yes, 맞아. 하지만 그것은 뭔가가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뭐에 대한 시간이냐면 뭔가가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득하고 알게 되는 어떤 정보 플러스 무엇인가가 이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분이 갖고 있었던 뭐 비밀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자신도 이제 미리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다 알게 되고 이분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뭐 결정 내려서 뭐 같이 뭐 사귀게 되든 뭘 하든 그런 걸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무엇인가를 할 때는 약간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시지 카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는 있잖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달라. 정말 모든 면에서 다 다른 것 같아. 그 평범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나 봐요. 그냥 뭔가 좀 달리 보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걸 수도 있죠. 뭔가 이분은 특별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는 외로워 라고 합니다. 솔직히요, 이분이 지금 꺼내고 있는 이 전체 에너지가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요약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요, 열심히 혼자 잘 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외로운 거예요. 헬시 초이스 꺼내고 막 야채 꺼내 먹고 생 지랄을 해도요, 결론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사랑의 묘약 밀수입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남의 결혼식장 가서 막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결론적으로는 누군가와 사랑하고 싶은데 겁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느끼는 건 이거라는 거죠. 이분이 외롭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분이 요런 상태거든요. 요런 상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아해요. 당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은 이분이 이러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슬로우하게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어 사인이 아니길 바래요.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죄송합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 중에 파이어 사인 분들은 절대 용납 안 되죠. 아니 어떡해, 빨리빨리 안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처녀자리다, 이러면은 정말 시간을 잘 맞춰줄 수 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Embrace your sensitivity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sensitivity, 뭐라고 할까요? 솔직히 이
사슴이요, 이 장미 덩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사냥꾼일까 싶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린 거예요. 그런 센시티비티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였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상당히 사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슴처럼 뭐 초롱초롱 눈을 가졌다 그 말이 아니라 마음 안에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숲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센시티비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사람일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저의 리딩에 의하면 다소 마음이 여린 분입니다. 아주 여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여유를 주시라는 거죠. 자, 한 장 열겠습니다. 자, 숫자는 6입니다. 그리고 이게 6일 뒤 혹은 6주 뒤인데, 6일 뒤라고 해도 뭐, 여전히 2024년이고, 6주 뒤가 되면은 2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6주 뒤쯤에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일단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6번이 보이고, 여기도 6번이 보여요. 지금 번호 조합으로 뽑은 게 6이거든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도 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참고적인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숫자 6은요, 사랑의 숫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6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기는 드네요. 뭐가 됐든 제 느낌적으로 지금 리딩은 다 끝났고, 이분이 그냥 덩치만 어른인 정말 여린 분 같아요. 약간 여중 2학년 3반 느낌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 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센시티비티한 분들은 부담스럽다 이러면 여러분이 안 만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런 상태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따라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2달 만에 가지고 온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또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